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격국론의 종류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격국에서 보면 용신, 기신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신에 대한 개념들 뒤에 이제 정리 좀 했습니다. 앞 시간에는 이제 격국론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격, 외격에 해당하는 부분 아래 좀 자세하게 특징적인 부분 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십정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 또 시간이 되면 예시를 들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격국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있는 내용 다 읽어보고요. 제가 또 준비한 자료도 보고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의 의. 자, 격국이란 말은 사주의 특징을 꼬집어서 수로로 명칭한 것이다. 이 사주의 특징이 노고다 이렇게. 그래서 격국이란 사주의 주인인 명주의 그 사람의 사회성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일간이 대외적인 활동 무대를 나타낸다. 그리고 사주의 주된 짜임새요 어떤 틀이다. 그리고 부귀와 빈천을 판단할 수 있다. 운명의 근본이 되는 그릇을 이용한다. 그릇을 이용한다. 격국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면 인격이나 뭐 또 품격이나 이런 말을 하듯이 격국에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릇과 그 사고나 행동하는 운신의 폭을 알 수 있으며 사주를 대표하는 이름과 같다 이렇게 구도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격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꼭 격을 안 따져도 사주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격국을 소홀히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만 증명하는 데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 강의 들을 때 인간에 대한 어떤 접근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중용에 대한 글을 좀 올렸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주자, 중용, 주석을 유천 선생님이 해석하신 걸 해서 제가 올렸었는데 그 중에서 수는 품절지하라 성도수동이나 성품과 그 성품에 따라 나타난 행동의 도리가 비록 같지만 기품이 혹 다르다. 타고난 기의 품격이 혹 다르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자 오지소 고유자 제지하라 내한테 다 있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품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격국이란 말을 이제 그릇, 그다음에 어떤 그 그릇의 크기, 품격 이런 말 할 때 품절이란 말이 여기 중용에서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 또 기품묵이다. 기의 풍부받은 바가 꼭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사람인데 오행의 오기로 다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받은 기운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수기가 좀 강하고 오기가 조화된 분도 계시지만 혹은 금기가 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품이 꼭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의 풍부받은 바를 분석하는 게 사주 원국에 구성된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이나 세운 올 때 그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품에서 어떤 영향이 오니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규명해내는 것이 사주를 푸는 것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주자에도 마지막 구절에 이 말을 했거든요. 오지소 고유자 제지하다. 나한테 고유하게 있는 것에서 제지 만들어내고 해나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성인이 가르침을 줄 때 니한테 있는 것에서 그걸 꺼내서 가르침을 주신다는 말로 해석되고 있는데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말을 해석한다면은 자기가 받은 사주 명에서 다 나온다. 행동이나 말이나 운명이나 다. 그거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부족한 걸 보완하고 넘치는 걸 좀 깎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자체의 사주 자신의 거를 제대로 안다면은 해결된다는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요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격국과 용신과의 관계, 요거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40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402페이지. 402페이지에서 404페이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격국 용신의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격국과 용신을 비교하는 종근법까지 있습니다. 자, 혜원 선생님, 용신의 의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02페이지. 용신이란 사주의 쓰임새의 핵심이며 길흉 화복을 결정하는 작용의 주체입니다. 사주의 주인에 해당하는 일주를 보호하고 때로는 통제하며 일주의 위임을 받은 통치자로서 격국과 울로를 주관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주팔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일주를 위해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용신입니다. 그러므로 사주를 판단하는 과정 중에서 용신을 가려내고 또한 용신의 길흉을 파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과제일지라도 꼭 풀어야만 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격국을 파악하고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엄밀히 따져 말한다면 격국이란 사주의 이름이나 사주가 지닌 특성 중의 일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격국만 가지고는 그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 사주가 성격이 있는가 파격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데 그 사주의 성패를 가름하고 판단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용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잘 짜여있고 힘이 있어 성격이 되면 부귀와 장수를 누리는데 용신의 사주가 없거나 있어도 미약한 경우에는 가난을 면치 못하거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즉 상관격이니 정관격이니 하는 격국의 이름보다는 용신의 유무와 형태가 사주의 기륭을 좌우해 옛날의 어느 역학자는 용신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마치 용의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에 용의 눈을 그리는 것처럼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사주의 핵심을 차지하는 용신이 순수하고 튼튼하면 사주가 빛이 나고 용신이 미약하거나 불분명할 때는 운명의 성패를 장악하는 힘과 능력이 약해지니 용신의 상태와 주변 관계를 잘 살피는 것이야말로 사주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용신을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조금 이해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텐데 여기서도 보면 이 책에서도 격국만 가지고 다 판단할 수는 없다고 표현하겠죠, 그죠? 그래서 용신이 또 격국을 판단하더라도 용신의 유무하고 또 용신의 그 상태에 따라서 기lum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느 교재를 봐도 좀 어렵습니다. 말 자체가 격국이란 말도 어렵고 용신이란 말도 없고 용신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용신이 순수한지 힘이 있는지 이런 거 다 따진다 그 자체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초 과정을 좀 튼튼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분석하면서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까지는 일단 개괄적인 걸 먼저 좀 보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은 좀 자세하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표현 있죠. 격국을 하더라도 격국을 찾는 건 용을 찾는 거고 용을 그리는 거고 용에다 눈을 그리는 거 활용 정정에 해당하는 그게 용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용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용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신을 왜 찾는 것인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왜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여러분들도 해답을 찾으셔야지 사주를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자, 그 다음 격국과 용신의 여러 가지 관계. 자, 이것도 관계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김민주 선생님 책이 없어요. 정원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격국과 용신의 여러 관계. 격국 용신을 일주와 울로에 비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가 자신이라면 격국은 가정에 비유할 수 있고 격국이 가정이라면 용신은 가장이요 세대주이며 울로는 그 집안의 가온에 해당합니다. 또 일주를 국민에 비유한다면 격국은 국가로서 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자본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용신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수상에 해당하고 울로는 그 나라의 국군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주에서 격국과 용신이나 일주와 울로는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른 것 같으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한 격국이 몸이라면 용신은 마음이요 정신인데 누구나 신체는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정신은 각자 다른 것과 같이 용신 또한 모두가 다릅니다. 격국과 용신을 차에 비유하면 격국은 차에 해당하고 용신은 그 차를 운전하는 기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는 그 차가 가야 할 길이요 도로 상태이니 절대로 무엇 한 가지만 치우쳐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 어떤 것도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격국용신의 비유 조경표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정선생님이 읽으신 내용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일주를 가정에 이제 격국을 가정에 비유한다면은 일주는 자기 자신이 되고 격국은 그 가정이라는 틀이 되고 용신은 그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울로는 가정의 가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놨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한 경우, 나라에 비유한 경우, 이제 마지막 보면 자기 자신에 비유한 경우, 일주 자기 자신이고 격국은 자기 자신의 몸이고 정신이고 환경이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비유한 설명은 이해가 가긴 가는데 내 자신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나눈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비유한다고 이제 설명해 놓으셨긴 하는데 자신 뭐 내 정신과 내 몸이 다 나니까 이거 굳이 또 구별하는 조금 또 필요하지 않은 생각도 듭니다.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격국과 용신의 관계를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격국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나온 말이 투출이란 말입니다. 통할투 날출이에요. 투출. 통해서 나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지 투출이란 말을 알겠죠. 사주 명식에 지지 중에 장간, 지지 중에 숨어있는 정간과 같은 오행이 정간에 나타난 것을 투출이라고 합니다. 자, 지지 사주가 있고 그 지장간 안에 있는 오행이 정간에 드러나는 것을 드러났다, 통해서 드러났다 이 말이면 이게 투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 뜻을 아셔야지 지장간의 개념하고 격국의 개념 이해가 가니까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이해 가십니까? 지지 중의 장관과 같은 오행이 정간에 나타난 것. 지지 중에 숨어있는 장관. 자, 예를 들어서 이 노래는 뭐 했었죠? 선생님 별명이 지장간 선생님이세요. 무병갑. 그러면 무병갑이면은 무는 뭐였죠? 토죠. 병은 하고 갑은 목이었어요. 무병갑이 정간에 나타나거나 꼭 그게 아니라도 같은 오행이 정간에 나타난 걸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음이나 양이 오는 생각이 없습니까? 원래는 제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같은 오행을 찾는 거예요. 갔다 오는 예, 거. 예. 만약에 시상에 추출되면 네, 그것도 제가 설명이 나옵니다. 예, 다 들으시고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격을 정하는 원칙. 자, 격은 월지를 기준으로 한다. 월지. 자, 연, 월 할 때 월의 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지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을 보면 되겠죠. 자, 월지에 암장된 지장간의 정기. 여기 중기, 봉기. 봉기가 정기죠. 여기 중기, 정기. 정기가 연, 월, 시 간에 투출되면 자, 일간을 빼고니까 연, 월, 시가 되겠죠. 월지에 연, 월, 일, 시. 자, 이렇게 있으면 요게 나니까 나는 빼야 되죠. 일간은. 자, 일간은 빼고 여기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들어있는 지장간 요게 연, 월, 시 간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예. 자, 월지에 암장된 지장간 여기 암장된 숨어있는 지장간이 지장간 중에 여기 정기
특히 전기를 본다 이 말이에요. 전기가. 자, 여기는 여기죠. 첫 번째가 여기. 이건 넘어가는 시기 중기. 이게 본기 혹은 전기라고 그러죠. 전기. 요게 어떻게 나온다? 여기 연이나 월이나 시간에 투출되면 투출된 간의 육친을 벽의 명칭으로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월지에 전기가 간에 없고, 자 그러면 여기 전기가 여기 없다 이 말이에요. 요 나는 빼고 요 세 군데 없으면 중기나 여기가 있으면 요건 없고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 있는 걸로 격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원칙은 자, 월지에 암장된 전기를 요게 여기 중에 투출돼 있으면 그게 전격이라고 원래 격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나머지 둘 중에 떠 있는 게 있으면 이걸 격으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여기와 중기에 동시에 투출하였을 때, 자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떴거나 여기 떴거나 동시에 떴다 이 말이에요. 원래 공기가 뜨면 그것만 딱 정하면 되는데 이거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가 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월간 우선하고 여기 떠 있는 거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우선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고 그 다음에 연을 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월지에 사령한 육친과 주변에 생조하는 오행의 힘을 파악하여 강한 것을 제공합니다. 자, 일단은 이 두 가지가 떴을 경우에는 일단은 월지를 중심으로 보되 월지나 일지를 보되 근데 이게 또 너무 여기서 바로 극을 받거나 밑에 또 극을 받거나 해서 약하면은 안 쓰고 요게 만약에 더 강하다 이게 시지지만 그러면 이걸 쓴단 말이에요. 중심. 격을 참 정한다 이 말이에요. 강한 것을 격으로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격국 정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제일 간단한 거는 월지에 봉기에 해당하는 간이 천간에 떠 있으면 제일 정확하고요. 제일 빠르고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없을 경우에 여기나 중기께 떴을 때는 이걸 월지에 떠 있는 월간을 중심으로 격국을 정하되 만약에 이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격을 받아고 약하면은 이걸 격을 안 삼고 이쪽에 있는 걸 격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세력이 강한 걸 격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면 18일 이후에는 전부 공기잖아요. 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경우에 여기 있을 때 여기에 여기 떠 있어야 되거든요 천간에. 근데 만약에 안 떠 있다. 그럼 이거 둘 중에 만약에 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찾는다 이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봉기 걸 찾고 없을 때는 이 두 개 중에 찾고 만약에 이거 두 개 또 없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이상 모두가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강자위 격 강한 것이 그 중에 세력이 강한 것이 격국의 이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지 삼합이나 방국을 놓은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격으로 정한다. 자, 여기 뭐 인묘진, 해자축, 자오미 이렇게 국을 이뤘을 경우에 여기 처음에 여기까지 설명드린 이런 봉기가 떠 있지 않고 여기도 안 떠 있고 밑에 지지가 국을 이루면 그거를 국을 이룬 그 자체로 격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격국을 못 찾았을 때 3번까지 해서 못 찾았을 때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정관격이 편관격이하고 정편자는 붙이지 않는다. 세력이 강한 것만 찾았을 경우에는 그냥 격으로만 찾는다. 자, 월제가 비경급제에 해당하고 중기와 여기도 간이 없으면 특별히 강한 자가 없으면 자, 여기 이제 비경급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비경급 급제격이 아니라고 그죠? 그럼 격을 안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8정격 나오는 8정격이라 비경급제를 빼고 8정격이라 하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강한 자가 없으면 시 요걸 보아서 지지에 암장된 것이 투출돼 있으면 그것을 육친의 격으로 삼는다. 자, 기본 공식입니다. 여기 처음에 격을 찾아가는 기본 공식이니까 이 틀 안에 먼저 맞추시고 그 다음에 다른 제가 좀 다음에 설명드리는 외격이나 특수격을 보시면 돼요. 정격을 찾는 기본 틀이거든요. 그래서 정격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특수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선생님 뭐 5월 이제 네. 마지막에 그
그걸 못하자고 설명을 자, 여기서 제일 첫 번째는 처음부터 다시 세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지에 있는 지장간 중에 봉기, 정기에 해당한 것이 여기 세 개 중에 떠 있으면 그게 이제 격이 된다. 그 다음에 정기 건 없어요. 두 번째가 여기하고 중기가 떠 있어요. 여기 하나 떠 있고 여기 하나 떠 있어요. 그러면은 월지가 더 우선하니까 월지에 떠 있는 요걸 보고 격을 정한다. 그런데 월지에 떠 있긴 한데 이게 힘이 너무 없어요. 여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힘이 용신 그 격을 잡을 수 없으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 걸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십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자, 여기와 중기에 동시에 투자할 때 월간이 우선하고 이거 보고 자, 그 다음에 요 같이 설명이 드렸네요. 자, 여기 두 개가 다 떠 있을 때는 이걸 먼저 하되 이게 힘이 없으면 이 세력을 많이 받은 걸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어디 떠 있든지 간에 처음에는 월지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두 개다가 힘이 없을 경우에 여기 거라도 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중기에 이렇게 떠 있을 경우에 세력을 많이 얻은 힘이 있는 것을 격으로 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 자, 강자. 자, 여기서는 이제 지지가 반국을 이루거나 합을 이루어가지고 힘이 세진 경우를 말합니다. 세 개나 두 개 이상 돼서 힘이 있을 때는 그러면 정편은 붙이지 않고 그냥 국을 찬다 이말. 제국, 관살국, 식상국 그렇게 되죠. 그 다음 자 월지가 비견급제에 해당하고 자, 비견급제라고 했습니다. 비견하고 급제는 국을 삼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비견급제에 해당하고 여기와 중기와 여기에도 간이 없으면 자 여기가 앉은 게 만약에 갑이다. 그럼 이게 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인이나 묘겠죠, 그죠? 그럼 비견급제에 해당하죠. 그럼 비견급제는 국을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특별히 강한 자가 없으면 시를 보아 여기 시. 이 밑에 있는 거 요걸 보고 여기서 나와 있는 걸 보고 떠 있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지지에서 네, 지장간 된 것을 격으로 네, 잡는다. 네, 네. 아, 예. 이게 없으면 여기 이제 비견급제의 경우에 요걸 보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떠 있는 걸 보고 격을 잡는다. 되죠? 자, 그다음에 좌오묘유월. 자, 좌오묘유월은 여기가 좌오묘유란 말이에요. 요 밑에 월지가 좌오묘유. 자, 그러면 좌오묘유의 지장간 한번 볼까요? 지장간이 뭐죠? 좌는 인계죠. 오는 병기적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묘는 갑을, 유는 경신이죠. 그럼 이거는 다 뭐예요? 요것만 빼고 다 이 자체가 그거죠. 같은 오행이 뿌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특별히 격을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좌오묘유월은 정기가 투출하지 않더라도 정기의 육신을 가지고 격을 잡는다. 이게 다 뿌리가 있는 그 오행 자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격을 안 잡는다 이 말이. 이걸로 격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월지의 정기가 아닌 여기와 중기가 투출하였더라도 합이나 충국이 되어 무력한 경우나 세력이 약한 경우에는 격을 삼지 않는다. 자, 월지의 정기가 투출이 됐어요. 여기 됐는데 이게 합이 돼갖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이제 바로 옆에 충을 받아갖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국을 잡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격을 잡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격국으로 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격국에 그게 정하는 게 좀 어렵죠. 자, 진술충리월의 경우는 지장간이 투출하지 않고 그 지장간과 같은 오행이 투출하였을 경우에 그 육신으로 격을 정한다. 자, 진술충리월의 지장간을 또 한번 보면 되겠죠. 진술충리월의 지장간은 뭐죠? 지장간 생각 안 나세요? 우리 송 선생님만 열심히 지장간 하시고. 자, 앞에 한번 봅시다. 지장간 그러면. 아, 참. 몇 페이지죠? 지장간. 130. 30. 자, 진술충리월을 한번 봅시다. 책은 잘 찾습니다. 네. 135페이지입니다. 자,
자, 진에는 보세요. 진에는 을개 무가 있죠. 을개 무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 그럴 때 자, 지장관 자, 지장관이 투출하지 않고 진술충리월에서 지장관이 투출하지 않고 그 지장관과 같은 오행이 투출하였을 때 경우에 그 육신으로 격을 정한다. 자, 진술충리월 같은 경우에는 을개무가 있을 때 이 을개무가 안 뜨고 다른 오행이 이게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오행이 다른 음양이 다른 게 떴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다르게 끊는 것도 겨우 삼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신기, 그 다음에 미는 정을기, 술은 신정무가 있는데 자, 그럼 이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더 좋겠죠, 그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오늘 좀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일단은 똑같은 여기 지장간에 숨어 있는 똑같은 오행이 안 떠도 뭐라 그랬어요? 같은 오행이 도출했을 때는 그거 겨우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음량은 네, 음량이 다른 게 말하죠. 이제 같은 오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게 있다는 거 말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 설명드리기 좀 세밀하게 가기 좋은 시간이 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내격, 이걸 정격이라 하죠. 내격, 외격. 자, 외격 안에 특수격을 넣고 갑니다. 구분하시는 분에 따라 다른데, 정격, 외격하기도 하고, 내격, 외격이라 하기도 하고, 특수격을 외격 안에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저는 요 세 가지 나눠봤습니다. 정격, 외격하고, 내격, 외격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특수격 따로 한 구분해 봤는데, 정격에 대한 성격, 그 다음에 외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특수격으로 나눠서 세밀하게 좀 넣어봤습니다. 자, 내격은 정격이라고 하면 보통 격, 우리가 지금 방금 찾아본 9가지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격이 정격, 내격을 말하고요. 외격은 오행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세력으로 편중되어서 편중된 세력에다 중하는 것. 이거를 이제 외격이라고 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 구분하면 그 다음 특수격은 귀격, 귀한 사주라고 그러거든요. 귀한 사주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있는데 요 외격 안에 특수격을 포함시키는 분도 계십니다. 일단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격 제일 많이 보는 보통 격국을 말합니다. 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한다. 그 다음에 정격, 내격, 정격, 내격 다 다른 이름이에요. 이게 10정격, 8정격, 상격, 보통상, 평상시 무는 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도 다 내격을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전체 사주에 이 정도 해당한다. 보통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요걸 이제 구분하면 8정격을 나눌게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병관, 정인편격으로 해서 8정격이라고 한다. 자, 월지가 비견이나 급지일 경우에는 격을 정하지 않고 월지가 양인이거나 걸록에 해당될 때 양인격, 걸록격을 포함해서 8정격을 두 가지 더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10정격이 되죠. 급제, 비견 급제는 격을 정하지 않는다 했고 여기 8개가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양인하고 걸록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양인이 뭘까요? 걸록으로 12성을 할 때 걸록 나왔었죠. 그죠? 양인은 뭘까요? 모르시죠? 준비했습니다. 양인은 뭔지. 자, 양인은 물이 극하면 악기가 생긴다. 뭐든지 지극히 그게 되면 나쁜 기운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칼날임이잖아요. 그죠? 자, 양일생은 이제 갑병, 무경임, 양일생의 경우에는 걸로 굴려오는 게 양인이에요. 자, 그럼 12성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12호성 어디 있었죠? 한번 써보세요. 자, 12호성 334페이지. 자, 욕담에 오는 게 양이라고 했거든요. 양일생 걸로 구해오는 게 양입니다. 그리고 갑일 경우에는 걸록이 뭐였죠? 인이죠. 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묘죠, 묘. 네. 그 다음에 음일생은 걸록 전에 오는 게 양인입니다. 그럼 을일 경우에는 걸록 전에 오는 게 뭐죠? 자, 이게 진이 가는 게 을은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니까 인이 되겠죠. 네. 자, 그 뒤에 나중에 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양인의 특징입니다. 양인의 특징, 영양, 양인이 하는 역할, 영양은 자신을 돕고 급제물이 해당한다. 자,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자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원래 성질은 급제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양인의 성질이. 그 다음에 성능, 양인의 어떤 능력, 불화를 초래하고 실제란 말은 잃으실 재물제자예요. 재물을 잃는 운이라는 뜻이에요. 양인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성질은 강렬하고 사나울 여자예요. 그 다음에 급조, 성격이 급하다 이 말이에요. 양인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특질은 괴이하고 괴거에 있었다. 영호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막 나서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열국, 이건 막 뭐라 해야 되나, 솟아온다 해야 되나? 이런 뜻이고, 이것도 재화 발현, 재화과 화를 불러온다 이런 뜻이에요. 양인의 성격이. 자, 양일을 보면 이제 아까 그 했던 것처럼 양일간은 걸록 담이고 이거 이제 음일간은 걸록 전이거든요. 거꾸로 가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없이 다 못 바꿨습니다. 자, 양인의 영양 순위예요. 양인이 원래 이제 요렇게 있거든요. 요게 다 양인이에요. 여기까지 되거든요. 요게 양인이 해당하는데 병호하고 무호하고 임자일 때 양인의 세력이 제일 강하다. 일주 자체가 양인 사람 있죠. 이런 분들은 사주가 강하죠. 그래서 뭐 칼을 휘두르거나 뭐 앞에서 나서고 하는 이런 일 하시면 좋은데 보통 평범한 사주에서 양인이 있을 경우에는 인생이 좀 힘들고 또 뭐 자기가 하는 일이 좀 보답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요 정도, 세 번째 이렇게 되거든요. 요 1순위가 요 사람들이 양인 역할이 제일 강하다는 뜻이에요. 병호일주, 모호일주, 임자일주. 수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조금 설명을 제가 더 드려놨는데 또 빠졌나 보다. 자, 요럴 때 그게 다 어디 갔지? 저장이 안 됐나 보네. 자, 여기서 보면 요거 양인을 보면서 이제 이 어떻게 이런 양인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설명을 약간 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 구성을 일단 보면 병호는 어떻습니까? 화기가 둘 다 뿌리가 있죠, 그죠? 무호 같은 경우는 화기를 또 받쳐주죠. 뿌리 힘이 있죠. 임자는 수계기도 뿌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니까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묘, 경유, 을진, 신술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로 강하고 정미, 기미, 개축 여기도 하나 더 있었는 것 같은데 신문인가 이거는 설명을 일단 이렇게 해서 요거 양인에 대해 다음에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양인이 지금 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양인이 있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걸록 있었죠. 걸록 양인격, 걸록격 할 때 걸록은 12성운에서 걸록에 해당하는 게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를 포함해서 양인격, 걸록격 해서 식정격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외격. 자, 앞에까지 했던 게 정격이에요. 바로 정격, 내격에 해당하는 거고 외격은 변격, 평격이라고 한다. 치우친다 이런 뜻이에요. 앙곳에 치우친다, 정격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주 전체의 상황과 오행의 기세에 따라 종격과 확격으로 나눕니다. 종격과 확격으로 나눕니다. 일단 종격. 자, 종격은 종왕격, 종강격, 종악격, 종제격, 종반살격이었고요. 이거는 화기격이라 해요. 화기격. 변화에서 기운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화와 기운이 변화에서 기운이 바뀐 격. 천간 합을 위주로 하는데 갑기, 합화, 토. 갑기 합이 되면 토가 되죠. 그래서 토격으로 바뀐 거. 을경, 합화, 금격. 이것도 한자로 바꿔 써야 되는데 병신, 합화, 속격. 정인, 합화, 목격. 무게, 합화, 확격 등으로 5종류로 나눕니다. 자, 외격은 2개입니다. 종격하고 확격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 2가지 먼저 익히세요. 외격은 종격과 확격이 있다. 변화해서 되는 거. 한쪽으로 다 치우친 거. 자, 종이란 복종이니 어떤 세력이 지극히 왕해서 중과 부족 더 이상 힘으로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하면 세력에 불복하고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게 순리다. 그럴 때는 종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인수나 비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를 저지할 관살이 없는 경우 혹은 있더라도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비겁을 종하게 되는 것을 종강이란다. 자, 요거 제가 종강 비겁 인수 비겁은 종강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구분하면 종왕이라고 한다.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자, 사주 대부분이 인수가 차지하면서 자, 인수에 종하는 거예요. 인수가 지극히 왕한 것인지 일주가 왕한 것이지 일주가 왕한 것을 보지 않는다. 자, 사주 구성에서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인수하고 비겁이 왕한 경우하고 나머지가 왕한 경우하고. 자, 내가 있을 때 자, 내가 있고요. 비경급제가 있고요. 제가 있고요. 관이 있고요. 인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끊는다. 이렇게 끊는다 그랬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내가 신감으로 보죠. 이쪽으로는 이게 다 많은 경우에 신약으로 보죠. 자, 그럴 경우에 나는 약한데 이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많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생해주기 때문에 약간 강한 걸로 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강한 게 아니니까 이것만 강하다고 해서 다 강하다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사주 대부분 인수가 차지하면서 인수로 지극히 왕한 것이지 일주가 왕한 것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강한 것으로 보지만 내가 강한 거하고 이게 많아서 힘이 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인수가 지극히 왕한 사주에 인수로 종하되.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되게 많은 거예요. 나는 한 개밖에 없고. 그러면 인수에 종한다 이 말이야. 인수에 종하되 비겁으로 설계가 가능하면 비겁이 용신이요. 비겁이 없으면 그냥 인수로 용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많은데 여기 나 말고 비경급제가 하나 있으면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겠죠. 기운이. 그죠? 그럼 설계를 하니까 돌아가니까 괜찮은데 이게 하나도 없다. 그럼 그냥 여기다 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왕한 세력에 극하는 것은 나빠도 기를 뽑는 것은 좋다. 오행의 이치가 생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종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도와주는 게 올 땐 괜찮죠? 종격일 경우에는. 그런데 이렇게 극하는 게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급제를 써도 된다는 이유가 생해주는 거, 기운을 살짝 빼주는 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극하는 게 아니면. 왜냐하면 오행은 서로 상생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생하거나 설하거나 그건 괜찮고. 네, 극하는 거지. 자, 이 다음에 이제 비겁에 종하는 겁니다. 여기. 자, 요게 내가 이제 강한 경우에 자, 복직격. 자, 비겁 중에 이제 가불이 종강격을 이룰 경우에는 복직격이라고 해요. 구불고 호들지 복직격. 말을 붙인 거예요. 갑을, 병정, 무기, 병신, 임계, 오행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목기에 해당하는 가불이 종강격이 될 경우에는 복직격이라고 붙였어요. 자, 복직격이 되려고 그러면 갑을 일생이 해자, 인묘, 월.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해자는 수죠. 인묘는 목이죠. 그러면 나를 받쳐주는 수생 목하고 나의 비겁이죠. 그러니까 내 인수나 비급 월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월 비급월에 생하고 지지에 해묘미 목국이나 인묘지 목국을 이루거나 해묘미 목국 인묘지 목 방국을 이루거나 인묘 해자로 되어 있고 지지가 자 일단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월지가 해자 인묘가 와야 되고 인묘진 방국이나 인묘진 해묘미 이렇게 국을 이루거나 안 그러면 밑에 이 부분이 다 뭐로 돼 있다고요? 인묘 해자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직격이 되려 하면. 그리고 또 정간에 떠 있는 것도 일단 내가 갑이나 을이죠. 갑이나 을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가 없어야 된다? 이걸 극하는 뭐요? 예, 금기가 없어야 된다. 금기가 있으면 복직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종격은 이렇게 다 갖추면 아주 기격으로 보죠.
만약에 신금이 하나 들어있으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상격. 화기일 때 염상격이라고 합니다. 병정일생이 화가 태왕하여 화에 종하는 경우를 염상격이라고 합니다. 자, 병정일생이 인묘술, 인오술, 화국이죠. 사오미 화국이죠. 간에 목화가 많고. 자, 목화라는 거는 내가 일간이 여기가 화일 때 목생화가 되니까 목이나 화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많고 화를 극하는 뭐가 없어야 된다? 수가 없어야 된다. 극하는 모양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격에는. 자, 그 다음에 가색격. 자, 심을가 거두색입니다. 요거를 무토일주나 기토일주일 때 가색격이라고 그러거든요. 화토가 태왕하고 토를 극하는 목이 없어야지 가색격이 됩니다. 구성은 다 이제 아시겠죠? 토는 농토나 오곡을 심어 가꾸는 것이므로 무기일에 토가 태왕한 것을 가색격이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종역격, 경신일생, 자유축, 신유술을 전부 갖추고 타에 토금이 합세하거나 경신, 신유가 사주 대부분을 차지하면 종역격이 된다. 자, 용신을 극하는 관살, 허기가 없어야 하고 지지의 관살이 암정된 경우. 자, 여기 이제 있는데 찌장간에 이제 화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성격은 되어도 병통이 있는 사주가 된다. 여기는 하나도 없지만 밑에 찌장간이 숨어 있다. 그러면 격은 종역격으로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걸리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병통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임수, 개수, 물입니다. 윤학격이에요. 적실윤, 윤택하게 하다. 아래도 윤택하게 그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윤학격인데 임수, 개일생이 수가 태양하여 또는 지극히 왕함으로 자신의 오행이 수에 종하여 수로 용신하는 것을 윤학격이라고 한다. 자, 임계일이 지지의 신자진 수국, 해자축 수국을 차지하고 정간에도 금수가 많아야지 윤학격이 된다. 자, 극하는 경우가 안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종격이 됐어요. 그럼 여자가 종격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자가 종격. 자, 종격이란 말은 세력의 대부분이 요거나 요거로 구성되어 있는 걸 말하죠. 그죠? 내가 얘기했던 비견이 많을 때는 복직격 뭐 5개 했었죠. 그거 이건 안 그러면 인수가 많아갖고 인수로 종하는 경우나 이 두 가지가 이제 종격이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투명을 한번 봅시다. 종격인 사람의 특징이 어떨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자랑 비교해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자, 주장이 강하고 또 예, 추진력도 있고 예, 남한테 안 질려고 그러죠, 그죠? 완벽하게 하고 경쟁심도 많고 자, 이렇습니다, 그죠? 대체적인 특징, 남자하고 여자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2명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아내하고 2명 있으면 힘들겠지. 네, 좀 서로 힘들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주 중에 여자분이 이렇게 종격일 경우에는 이제 보통 평범하신 분들은 가정을 편안하게 이루기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진짜 능력이 있어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출세를 하시거나 이제 고귀한 경기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만약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실력을 갖추고 남편을 성공하는 분을 만나면 돼요. 남편이 이제 권력을 휘두르는 분이나 법이나 또 경찰 계통에 있는 분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이름을 날린 분하고 결혼하시게 되면 이게 강해진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참 더 부분이 더 이제 부분이 더 잘 돼서 더 잘 된다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보통 평범한 분을 만났을 경우에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부하거나
혼자 배워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하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고독하다 이렇게 나와요. 고독하다, 또 가정운이 약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리드를 해야 되죠. 자기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가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해야 될 역할까지 자기가 다 하게 되기 때문에 오행의 무성상 볼 때 고독할 수 있고 좀 힘들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여명이 종격으로 강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되죠. 아주 능력을 키워서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서 나에게 걸맞는 분하고 결혼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혼자 열심히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셔가지고 잘 펼치시든지. 그렇지만 안에 내면에는 항상 이게 남아있다 이렇게 돼요. 그런 점이죠. 그리고 어릴 때 미리 알아야지.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는 능력 발휘하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요게 항상 따라가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어차피 고독해요. 네, 그럼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